네.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예. 네. 딸랑딸랑 네. 왔어요. 40대 가정의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요? 요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네. 3인 가족이고 외벌이 40대 부부예요. 올해부터 남편이 승진하면서 월급이 많이 올라서 보너스 다 해서 월 평균 세후 500만 원 정도 받아요. 굉장히 자랑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 아이는 5학년인데 올해부터 영어, 수학, 피아노 학원 보내는데 거의 70만 원 넘어가는데 공부를 아주 잘해요. 계속 자랑하시는데요, 지금. 아이 보내고 싶은 중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요. 작년까지는 돈 모으는 대로 아파트 대출을 갚아서 따로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아직도 대출 2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주유랑 점심값, 영어 학원비, 용돈에서 8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보험은 월 10만 원, 경조사비랑 등등 다 해서 월 400 정도 나갑니다. 저희 집 상황은 대략 이렇고요. 이젠 대출도 어느 정도 갚았고요. 노후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저희가 다정한 부부 컨셉을 한번 나가볼까요? 저희가 그때 쌓았는데 이제 사이도 좋은 척 한번. 네. 해보시죠. 아니, 그동안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출도 다 갚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해보는 건 어때? 당신하고 함께 있는 게 노후 준비야. 난 당신하고만 있으면 행복한데 내가 무슨 노후 준비가 필요할까? 어머, 어떻게 내 마음이랑 똑같아. 당신 오늘 속눈썹 잘 붙였어. 아주 뻣뻣해. 어? 아니, 잘 나가다가 무슨 속눈썹 얘기야. 아, 미안해. 당신 이마가 지난주보다 좀 볼록해진 것 같아. 당신 그새 어디 뭐 좀 맞고 오는 거야? 사이좋은 컨셉. 아, 사이좋게.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여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자금은 한 얼마 정도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500번도 벌고 우리가 한 400 쓰니까 그 순저축액은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지. 아니,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 우리 똑똑한 애들 때문에 그렇잖아. 아, 그 교육비 때문에. 그렇죠. 아우, 내 허리가 아주 휘어지네, 휘어져. 아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개인연금은 어때? 그 연금이 좀 무난하잖아. 아유, 개인연금은 말이야. 세금도 있고, 사업비도 떼고, 별로야, 별로. 응? 개인연금 별로야? 응, 별로야. 어떡하지? 그래서요,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던데요. 전 처음 듣는 말인데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던데 월 100만 원씩 코덱스 200에 월급마다 적립식으로 넣어보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목적은 노후 자금이고요. 현재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있는 상태고요. 참 고민도 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데 저희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라도 열심히 노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은 그 여유 자금이 100만 원씩 계속 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좀,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근데 네. 문제는 교육비인 것 같아요. 그게 하여튼 부럽습니다. 네.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냥 뭐 저금하세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와중에서도 또 베스트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우리 김경록 소장님. 네. 예, 예.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연금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업비를 많이 떼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개인연금 종류 중에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개인연금은 반드시 하나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들어놓는 게 반드시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첫 번째 물어보신 게 40대 이미 늦은 게 아닌가? 네. 그거는 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40대가 소득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향후에 은퇴를 상당히 노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실 자산도 위험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자산이 있고, 네. 안전 자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비중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서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분 소득이 많으니까요. 소득도 네. 많고 지금 나이도 아직 젊고 하니까 네. 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성향 테스트를 먼저 하는데 네.
뭐 이 정도 같은 경우 같으면 뭐 50% 정도는 위험 자산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코덱스라는 게 사실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이. 위험 자산을 네. 이분이 100% 예. 올인을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좀 안전 자산과 예, 위험 예, 자산을 예. 구분을 해서 예. 하는 게 필요하지 예. 않을까. 예. 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연금 펀드를 통해서 하면은 개인 연금을 통해서 하면은 세제 혜택도 받고 네.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우리 고경민 사무사님, 네. 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연금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연금에 들어가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 그죠? 소득공제를 받고 나중에 세율을 적게 내면서 연금 소득으로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 비과세되는 연금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저축이 나쁘다, 연금 상품이 나쁘다라는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니까 네.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문가분들은 연금이 좋은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적극 추천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께 네. 여쭤봅니다. 자,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재무상담사인데요. 재무상담사는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가정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자, 과연 코덱스 200 같은 ETF 상품, 그쵸. 펀드인데 이런 펀드로 또 이 상장 지수,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펀드 형태를 계속 이렇게 찾아 쓸 수 있는 펀드로 과연 노후 자금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어떤 우려가 되고요. 실제로 저는 노후 자금은 연금으로 평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능,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20년, 30년 동안 투자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주식의 거래에 대한 차익의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요. 그쵸. 주식으로 1,000만 원 돈이 1,000만 원 수익을 내면 1,000만 원 돈에 154만 원이 세금이 없습니다. 어허.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제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봤을 때는 비과세로 연금을 묶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네. 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이 가정도 100만 원이 남는다고 100만 원을 떨커니 연금 상품 가입하지 말고 네. 한 20 정도나 30 정도. 이분이 남편이 40대라면 30만 원만 준비하십시오. 연금을 30만 30만 원만? 원에다가 추가로 불 수 있는 돈이 2배입니다. 네. 60만 원 불 수 있겠죠? 추가 납입. 그럼요. 추가 납입으로. 이거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전체 90만 원 정도에서 사업비 떼는 것은 30만 원 정도만 떼는 거니까 네. 요 자금 가지고 10년, 20년 꾸준하게 은퇴 전까지 저축할 수 있고 또 적립식으로 투자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저는 가장 낫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코덱스 200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차라리 그럼 펀드가 나은 건가요? 네, 저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통해서 네. 매월 적립식으로 변액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연금 준비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비가 80만 원이나 한 달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제가 봤을 때 이 피아노 학원은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6년간 쳤지만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한테 무슨 돌을 맞으려고 지금 이 얘기는 2대1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2대1리의 성선아 기자의 사견으로 글쎄요, 제가 본인이 소질이 없어서 6년간 모든 게 제 피아노 학원을 탓이고요. 네. 다녔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네네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니까요. 노여움을 푸시고요. 마음을 편하게 어린이 바이엘서부터 다시 배우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렇게 체르니스러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제 본인이 적성에 따라서 이제 그러게요. 교육비를 알아서 이제 아기하고 애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교육비를 위한 엄마 아빠의 준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노후만이 준비, 최종적인 노후에만 올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네.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준비해서 교육자금도 좀 저축했으면 좋겠고요. 네. 교육자금 말씀드릴 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아이와 함께 대학자금 통장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년에 5천만 원이면 10년 뒤에 1억입니다. 20년 뒤에면 2억인데 이 돈에 쫄지 말고 네. 이 돈 5천만 원 돈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버는 소득에서라도 꾸준하게 저축하면 됩니다. 노후 통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그러게요. 착실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제대로 한번
재테크를 하고 싶다. 노후에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긴급 진단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이데일리 TV 게시판에 이 사연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서 저희 이 경제 전문 케이블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선아 기자가 직접 모두 다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만의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온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는 그날까지 노후 통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